가슴절절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중심에 글에 저 사탄의 사악한 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숯불이 일어납니다. 윤 대통령, 피를 토하는 편지 꼭 읽고 정신 차립시다.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녕치 못한 현실입니다. 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셔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눈 감고 지내면 호의호식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이걸 알 것입니다. 대통령 이 새끼 바보 아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별지랄 다 하네 하셨을 것입니다. 일 못한 거 맞습니다. 대통령 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춤 추는 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월급 받는 거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 모든 게 돌아갔으니까요. 군검경 각 부처 국정원까지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제 부정선거도 파헤쳐지고 문재인 USB도 파헤쳐질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지시사항이 모두 다 각 부처도 침묵일관 언론도 침묵일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니 이게 뭐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네 하고 낙담 원망 그러면서 여론은 최악이 되어갔습니다. 저로서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통령이지 대통령인데도 잘못된 것을 보고 나의 평온을 위해 임기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보고 또 해봤습니다. 대통령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대통령직은 물론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국민과 함께해야 했기 때문에 0.1%의 계엄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계엄을 하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경제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 자유 민주 멸공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엄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번뇌를 거듭했습니다. 번뇌가 심한 날은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손만대를 이어나갈 나라가 아닙니까? 결심했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주권 자유 민주주의 멸공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을 내놓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하고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부처 공무원 사회 곳곳에 공산화 종북 종중 공산화 때문입니다. 나라가 말기암의 5천년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권자유민주주의 멸공을 잃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계엄으로 해결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선관위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 고소 고발이 돼도 눈꽃만큼도 수사 움직임이 없는 검경 증거보전 신청 모두 기각한 판사 이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카르텔입니다. 여론조작도 이들이 합니다. 또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사무총장에게 밑보이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자치장이고 당대표이건 간에 당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다만 부정선거라도 뒤집을 수 없이 압도적인 경우를 빼고는 예를 들면 0.7% 격차로 이겨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200만 표를 도적질 당했습니다. 200만 표 정도면 이재명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은 저에게 0.7%를 국민이 더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해준 국민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구하려고 신과 국민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목숨 바쳐서라도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당선 유무는 사무총장 입맛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상근으로 얼굴마담이고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접대와 뇌물로 매수당했거나 비상근이니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총선 때도 개표 때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선거에 있어서는 최상위 무소불위의 권력자, 포식자 갑 중에 갑갑갑갑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틀막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역부족이라 감히 말조차 꺼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를 대통령인 저도 해결할 방법이 계엄 말고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하나는 국가기관과 사회 곳곳 특히 민노총 직장 내 사조직 모든 곳에 좌경화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경제대국이다, 문화강국이다 하고 무심코 트로트에 웃고 즐기는 사이에 공산화가 진행되고 종북 중중공산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층에서 시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불꽃처럼 공무원 조직의 사회 곳곳에 좌경화 즉 공산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 이자가 대북송금으로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아 보이실 겁니다. 왜 평범한 국민은 그냥 평온하게 가는 것처럼 해야 하니까요. 단지 대통령 흠집이나 내고 또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치게 여론을 만들어 놓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포석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 그 새끼 입 닥치고 임기 끝내고 조용히 살아 날뛰면 탄핵될 거고 콩밥 먹일 거라 사형시킬 거라고 이런 말을 공공연히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떨며 광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에서 애국자유 멸공주권 탄핵 반대를 외치며 피눈물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체포당에 가기보다는 당당히 걸어나가 애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멸공주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국민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전세계 지원국가를 만듭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12.3계엄 이후 사회의 변화상을 보면 주류 언론의 신뢰도 완전 추락과 유튜버들의 실력과 지위 상승했고 우파 국민들의 각성과 단합, 향후 단체 설립의 가시화, 국힘 배제한 독자 정당 설립 가능성 대두했습니다. 김문수의 재발견과 오세훈, 홍준표의 얍삽함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국회, 경찰, 검찰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고 이들의 불법적 체포, 영장 집행의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보며 학습했고 그동안 신성시대어 오던 사법부와 헌재의 썩어빠진 속성과 좌편향, 엉터리 판결과 재판 진행을 목도, 정부기관 각층에 스며든 좌파 빨갱이들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 완전 노출됐습니다. 중공의 현실적 위협, 민주당은 말할 것 없고 언론과 국힘까지 중공돈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확인 중입니다. 썩어빠진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의 절대 필요성 대두하고 87년 헌법의 종말과 개헌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절감하게 됐고 군장성들의 오합지졸 실체와 자질 부족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에 의해 형해화된 국정원과 엉터리 공수처의 실체 파악이 됐고 전한길과 그라운드 김용원, 백지원, 서정욱, 성창경 등 경향각지에 숨어있던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어 20대, 30대 남성들을 위주로 대각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과 정교조가 빨갱이임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정치 평론가들의 물갈이 가속화됐고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에 완전 몰락됐습니다. 위사항들은 탄핵의 기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시작되었고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것은 물결을 절대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저 사탄의 사악한 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속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실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충격 팩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29번 했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걸 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 깡패 집단들이 탄핵 29번으로 만든 사태입니다. 국가 예산을 국회 독재로 통과시켰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와 치안활동 지원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이거 다 민주당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등의 칼을 꼽고 나라를 망치는 1등 공신이었는지 알았겠습니까? 또 국힘당의 간첩들이 득실거리는지를 알았겠습니까? 김상욱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닌 극우다. 윤석열을 탄핵을 시킨 게 의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김재섭은 윤통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지아는 친한동훈 계열로 탄핵 찬성했다고 실토를 하고 김혜진은 친한동훈 계열로 당론을 2번이나 어기면서 돌출행동하고 탄핵소 추가결로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경태는 윤석열 씨라고 발언하고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쌍욕을 내뱉고 싶었을 정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담화라고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용산관저에 모인 의원들을 향해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1호입니다. 김태호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힘은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며 조기 대선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배현진은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집단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표결하라고 선동을 하고 박정우는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친한 계열들은 끝도 없습니다. 김영동, 박정아, 서범수, 고동진, 유영원, 정성국, 통석준, 주진우, 배준영, 권영진, 이양수, 신성범이 있습니다. 권영세와 권성동은 어정쩡한 자세로 내각제 세력 내세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준표와 오세훈은 조기대선 무세입니다. 그놈의 조기대선만 외치고 있습니다. 김영환, 김태환, 유정복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김근식, 김종혁, 박상수, 신지호는 방송에서 윤 대통령 비난을 하고 한동훈을 칭송했습니다. 이 자들은 부정선거의 공범 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이등병 수준의 대머리가 별을 달고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국정원에 간첩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계엄을 내란으로 바꾼 프락치 홍장원의 거짓말 등 총 공세를 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의 원본의 실체입니다. 다음은 탄핵 찬성 집회의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는 줄 알았겠는가? 윤 대통령 탄핵에 사회주의 전진 깃발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또한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거리여서 국민들이 절독할 줄 알았겠습니까? 조중동 그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유가 좌파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침묵 속의 아이유는 또 기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선관위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하고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이나 되고 지금도 끊임없는 부정선거 등등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수에 적은 보수인지 알았겠습니까? 부정선거론 비웃는 헛똑똑이가 있습니다. 정규재는 부정선거 공동정범이니 반대를 했겠죠? 이병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돼 망해가는 한국 보수와 침묵하는 비겁한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순덕 고문은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한 윤 대통령이라며 세계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주둔하며 부정선거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식은 나이 들어 돈에 환장하며 반국가 세력 대열에 올랐습니다. 진짜 끝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미, 친중, 친북인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견이 있는 걸 알았겠습니까? 또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까? 집행투입 경찰의 장기전 준비 대비 예비 배터리 기저귀 준비 경찰이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에 개가 되었는 줄 알았겠는가?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걸 알았겠는가? 민주당 이성윤은 법사위에서 고성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가 모르는 중국인 특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좌파들은 말합니다.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조선족과 중국인 합하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쪽은 한국 제조업, 농어촌의 일꾼들이 대부분이며 아래에 많은 혜택이 주어져도 쓰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령연금은 26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은 어떻습니까? 실업급여에서도 혈세가 줄줄 셉니다. 지방선거권에는 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고 국적 취득한 외국인 20만 명 중에 13만 명이 조선족 포함 중국인이었습니다. 조선족 대학생은 휴학을 해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기숙사가 무료입니다.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지원까지 해줍니다. 출산 시에는 모든 비용 지원해줍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라면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밖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지원,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이런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혜택받는 것들입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외국인 선거권자, 중국 개표원들 자꾸 등장합니다. 개표원들도 중국인을 사용하는 개같은 선관위 소중국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는 하루빨리 일거에 척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불법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위조한 한 장의 종이로 국가 1급 기밀시설관저에 불법 침입한 것입니다. 반미자파에게 CIA 신고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탄핵 시국 선언하고 SNS 글을 올려서 이스타 거부 당한 글입니다. 또한 선관위원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가 입법과 영장 청구를 동시에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순영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만 111조 예외 적시를 했습니다. A웹 수많은 가입국가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민주콩고 시민단체 회원은 선관위 제안으로 설립된 A웹이 민주콩고 대선에 사용된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한국미루 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하게 도와주는 등 콩고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민석이 화교 핏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설민석이 역사 왜곡을 하며 한국에서 꿀빠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초갑의 위치, 중국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헌재에 현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편행된 재판을 원치 않습니다. 잦은 사퇴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호용하지 않은 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문영배가 온갖 음란물 가득한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한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좌파 우파 여고생 비교 인터뷰를 어떻게 볼 줄 알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대통령을 이름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한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간첩을 잡아내고 공산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엄령을 한 게 오히려 너무나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내란죄는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이거는! 윤석열이 탄핵자에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또 레거시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거르고 팩트체크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민노총 집회가 일당받는 알바 자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폭로 게시글에는 여러분께 시위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본인 사건과 연관된 기업 주식으로 수십억을 번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미선은 자신이 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재판 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로 매입했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는 정말 끝도 없네요.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법을 어기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1. 한동훈의 불법 계엄, 내란이라 선동. 2. 국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불법 탄핵이결 국회의 국회법 위반 및 헌법 위반. 3. 헌재에서 내란죄 불법 삭제 헌법재판소의 불법. 4. 각하기하되었어야 할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불법. 5.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탄핵 국회의 헌법 위반. 6.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헌법 위반. 7.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에 대한 고의적 지연 헌법재판소의 탈법. 8.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공수처의 헌법 위반 불법. 9. 서부지법의 불법 체포영장 헌법 위반 입법행위. 또한 전세계 부정선거가 연루된 A웹의 국힘 민주당 조중동이 한패거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국힘의 신당수가 공범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권성동은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저놈은 아주 극악한 부정선거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치는 물어뜯는 것이다. 국힘은 부정선거만 물어뜯어도 게임은 끝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한다. 왜냐면 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들이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겠는가. 어르신들과 세대 간 콜라보 찐 우파로 돌아섰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재 TF라는데 이름이 전부 중국 스타일입니다. 이어 MBC 앵커가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표기된 영어를 보면 한국에서는 손을 SON이라고 표기하는데 저기엔 SUN이라고 중국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 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과의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지만 윤 대통령은 치밀한 시나리오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죽을 각오로 계엄을 한 것입니다. 확신 없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미 증거 확보는 완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액션 한 방이 계엄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공범 세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중국의 나라 넘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감춰진 채 우리나라는 서서히 잠식당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